안녕하세요, 동동영화입니다. 오늘 관심주들, 관심 종목들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누구에게는 관심이 전혀 되지 않는 종목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의 개인적인 매매 어떤 관점에 있어서는 이런 종목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제 이 내용을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저의 실력을 누구한테 보이거나 뭔가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닌 걸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이제 자, NP 풍년이 보이는데요. 자, 이 종목은 PN이군요. PN 풍년.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추세를 따라서 이렇게 가다가 지금 추세가 꺾였죠. 꺾이고 난 뒤에 지금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을 만들지 않고 지금 현재 이 저점을 잡아주고 있잖아요. 그래 박스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데 의미 있는 거래가 터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올라갈 때도 거래가 상당히 터지면서 올라가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그죠? 당연한 것인데 지금 여기서 거래가 무지하게 터지면서 윗꼬리를 빡 줬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여기서 털고 나간 걸 수도 있어요. 뭐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를 이렇게 이 고점을 이 전고점을 이렇게 올려낸다면 다시 한번 또 한번 시세가 한번 가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사실 저는 믿지 않아요. 주가는 왜냐하면 장난칠 수 있잖아요. 이 주식을 많이 보유한 시총도 이제 400억도 안 되다 보니까 좀 얼마 안 되는 돈으로도 이거를 막 이렇게 급등시켰다가 급락시켰다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이제 급등 급락이 이제 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날 올렸다가 또 한 이틀 3일 만에 다 내렸다가 뭐 이런 종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 이런 그 기준봉을 가지고 한번 매매를 해보는 거죠. 자, 저는 여기서 또 이렇게 떨어지고 난 뒤에 또 이 자리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자, 이런 자리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여기 이제 매물대를 이 단편에 단기간에 이 매물대를 이 더블 바닥을 만드는 단기간의 매물대를 좀 돌파가 나왔는데 이 돌파 후에 이제 이렇게 살짝 눌리는 자리.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이 안에서는 한번 매수도 좀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색깔 좀 바꿔볼게요. 네, 이 안에서 왜냐하면 거래가 터지면서 계속 이제 위로 돌려내려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계속 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눌러진다면 내일자 혹시나 아래 꼬리라도 이렇게 눌러진다면은 뭐 3,700원이라든지 뭐 3,700원 이하까지 이렇게 만약에 눌러진다면은 한번 매수를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요. 이 박스 안에서는. 다만 이제 여기가 이제 이전에 지지해주고 이번에 지지해준 자리인데 종가상 여기를 이탈해버리면 아, 이 종목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저는 진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100% 간다, 200% 간다, 25% 간다. 그거는 믿지 않고 현재 지금 이 시장에서 누군가가 이제 수급이 들어오냐, 들어오지 않느냐, 그리고 추세를 만들었냐, 어떤 특정한 가격을 올려내서 좀 더 그 다음 고점까지 한번 올려낼 만한 자리가 중간에 여유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자리를 한번 눌렀다가 다시 올려내는 자리. 만약에 그렇게 짧은 매매를 했다면, 예를 들어 내일 뭐 한 3,700원에서 매수를 해서 이 고점까지 한다면 12% 정도 수익이 나오죠. 근데 하루 이틀 만에 12%면 나쁘지 않은 장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은행 이자도 기껏해야 2%, 뭐 많으면 3%밖에 안 되는데 뭐 일주일 안에 이 정도 수익이라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제 리스크를 가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뭐 이런 느낌이죠. 이 자리를 지탱해 주느냐 이제 이런 것들 저는 좀 중요하게 좀 보는 편입니다. 거래 강하게 터졌으니까 좀 관심 있게 보고 이게 지금 일본 불매 운동 관련주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뉴스를 보니까 특별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관심을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뉴스를 확인하지 못해서 정확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카톡방에 계신 분들이 아직까지 이슈가 일본과의 이슈가 좀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모나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자, 위에서 이제 강하게 오르고 난 뒤에 자 1차 파동,
그 다음에 2차 파동 크게 만들면서 지금 하락의 추세에 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이제 올라가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웬만한 종목들이 다 올랐다가 지금 이렇게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이제 이렇게 모다미 같은 게 현재 이전에 이런 저항이었던 자리, 그러니까 저항은 나중에 이제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 저항의 자리를 지금 현재 지지를 해주면서 옆으로 지금 박스로 이제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색깔을 좀 연하게 할게요. 자, 그럴 때 제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런 박스의 모양일 때는 이 하단 부분에서는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좀 더 안정된 매매, 좀 안전한 매매를 하고 싶다라면 이 추세선의 이 상단선을 돌파하는 캔들이 확실히 나올 때, 혹은 이렇게 두드리던 이런 자리를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을 때 매매를 하는 게 맞겠죠. 돌파하는 자리도 물론 좋지만은 돌파 이후에 한번 눌림이 나왔을 때 그때 매매도 괜찮은 뭐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 한 두 달 가까이 지금 바닥에서 횡보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나미도 그렇고요. 그리고 자, 동방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동방이라는 종목도 보시면은 잠깐만요. 모나미. 자, 동방이라는 종목도 이제 이 코땡땡 관련 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좀 많이 움직였었어요. 근데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파동을 만들고 이 고점을 연결한 이 추세선의 상단을 저항의 자리를 돌파가 나왔어요. 돌파 나올 때 거래가 좀 실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지금 이렇게 살짝 눌러졌는데, 자, 제가 어제 이제 동방 이제 생각하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자, 이 자리를 돌파했잖아요. 1920원 돌파하고 난 뒤에 1920원 아래쯤에서는 한번 여기선 한번 공략을 해보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장중에 이제 다른 종목도 보고 있고 시초가에 뭐 팔아야 될 게 있나 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자, 여기까지 사실 보지 못했죠. 자, 이런 자리에서는 좀 살만하죠. 눌림목이죠. 돌파 위에 눌림목.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큰 더블 바닥을, 자, 큰 더블 바닥을 이런 느낌으로 만든다면, 그죠? 이런 느낌으로 만들고 이게 이제 1차적인 어떤 고점의 역할을 한다면은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알 수 없는 거니까요. 지금 현재 뭐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다시 이렇게 눌러질 때 나는 여기서 이전 저점 무렵에서 다시 한번 2차 매수를 한다라든지 뭔가 내 나름대로의 어떤 그 계획과 예측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긴 윗꼬리를 주면서 이제 거래가 좀 동반되었다는 거는 물론 좀 약해요. 그래도 이 고점에서 터진 이거는 카운트하기는 좀 그렇죠. 그거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 그거랑 비교하지 않고 다른 애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은 정도의 거래가 터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백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도 비슷하죠. 차트의 모양은. 자, 한번 이런 추세 따라서 보통은 이제 저점에서 보세요. 이런 박스 구간 여기 살짝 튀어나오긴 했지만 대략 이제 긴 기간 동안 이 박스 안에 움직이다가 이 박스를 돌파하니까 1차 파동, 2차 파동, 뭐 3차 파동 딱 정확하게 만들고 난 뒤에 이제 1차, 2차, 3차 파동 만들어야 되는데 옆으로 좀 횡보를 해버리죠. 좀 길게 한 달 정도 횡보하고, 자, 첫 번째 이제 만들어지는 이 고점 자리 하나, 두 번 친 자리를 돌파를 해버리죠. 그리고 지금 현재 눌림목이라는 어떤 느낌을 지금 보여주는데 이 눌림목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주식은 또 알 수 없는 거니까 이 자리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좀 낮은 가격에 사야 되는데 저라면은 뭐 한 26,000원 정도 되는 자리, 이런 자리가 한 번 더 만약에 온다면은 이때도 한번 좀 낮은 가격에 살 수 있고, 2차 매수할 자리 뭐 예를 들어서 뭐 24,000원 아래에서 23,000원 정도에서 한번 매수로 가능하다, 이런 느낌도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깨고 밑으로 이제 하락의 추세에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크게 볼 수 있거든요. 이런 크게, 자,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시할 수는 안 됩니다. 절대로. 이렇게 크게 하나 파동, 두 개 파동 크게 이렇게 가면서 갈 수 있으니까 항상 이제 매매할 때는 단순하게 조심해서 매매를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제 밑으로 많이 깨졌을 때 한번 매매를 하자는 건데 늘 이제 이야기하지만 태양이 이렇게 있고 어, 태양을 이제 이렇게 비추는 이렇게 양달에서만 매매하고 이 뒤쪽에 안 햇빛이 보이지 않는 응달에서 매매하지 말자라는 게 저의 살찐 지론입니다. 그래서 조심을 하자. 혹은 오히려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 이만큼 떨어졌을 때 한번 매매를 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백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이슈 같은 거 뉴스가 있긴 있어요. 보시면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뭐 파이프라인 기술 이전 뭐 논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뭐 뉴스가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이렇게 물량을 덜어내고 더 밑으로 뺄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자. 이제 오를 때만 오르는 정도 이런 느낌에서만 한번 매매를 하자라는 거를 조금 강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자 KLN이 있는데 자 이 종목이 이제 시총이 이제 700억도 안 되는데 이때 이제 거래가 1000억이 터졌어요. 시총보다 높은. 그러면 이 박스 바닥권에서 이 박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중장기 이평선 이 자리를 이제 막 서로 잡고 왔다 갔다 하다가 돌파 나왔는데 자 여기 고점 찍고 더블 바닥 밑에서 찍고 고점 찍고 밑에서 더블 바닥 찍고 뿅 돌파가 나왔습니다. 뭐 제일 좋아하는 자리는 당연히 이제 이 자리 이 매물대까지 한번 눌러지면은 좋죠. 당연히 2,600원 당연히 깨지고 2,520원 정도 이 자리까지는 한번 좀 내려와주면 땡큐 한번 잡을 수 있죠. 물론 거래가 안 터진 거를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저라면 이 자리 오면 한 번 정도 매수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종목 이제 날아갈 수도 있어요.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제 낮은 가격에 사야 된다. 근데 여기도 깨고 더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주식이라는 거 참 하면 할수록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도 이제 이런 박스에 어떤 모양들이 있는 걸 보니까 올라가더라도 이제 이 자리는 저항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 가격의 위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자리까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를 지지를 해주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 준다면은 그 다음 이제 터치할 만한 자리는 3,200원 정도 윗꼬리 살짝 주더라도 뭐 이렇게 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낮은 가격 어딘가 이거를 보려면은 최소한 파동 하나 둘 정도 혹은 한 파동 크게 한번 밑으로 훅 깨졌을 때 그때 한번 1차적인 매수 한번 이렇게 도전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어떤 매매하는데 좋은 팁이고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KLN 어제 제가 어제 그제 급등이 나왔을 때 KLN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뉴스가 없었거든요. 지금도 뉴스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참 어렵습니다. 네. 기관이 순매수 뭐 한다고 하는데 갑작스런 뭐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좀 아신다면은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4차 혁명 관련주 중에 하나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충분히 한번 시세를 받을 수 있고 웃긴 거는 또 이렇게 바닥권 이전의 바닥 예전의 역사적인 바닥을 잘 지지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박스를 많이 두드렸으니까 자 기술적으로 이제 3,200원 정도는 한번 터치하러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번에 이제 볼만한 자리는 뾰족뾰족 튀어나온 이런 자리가 그 다음 한번 이기를 돌파한다면은 3,700원, 800원 정도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위로는 이제 또 한번 크게 열려 있고요. 어떤 뉴스가 있는지 그게 참 궁금해요. 저도 알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일단 거래가 들어왔다는 거는 누군가는 이제 이 시세를 이제 만들겠다 이제 이런 그 의지가 있다는 거로 이제 인식이 되니까 그렇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2,600원 정도 아래에서 2,600원 혹은 2,500원 정도 근처 그런 데서는 1차적으로 한번 도전해 보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CMG 제약이 있는데 이 종목은 이제 차트상으로는 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좀 같이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뭐 옛날에 이제 역사적으로 굉장히 높이 올라간 적도 있었고, 자, 이렇게 밑에서 돌려내는 자리입니다. 돌려내는 자리고, 첫 번째로 이게 매물벽이 있었던 자리를 돌파하니까 이 매물대를 다시 또 누르고 떨어졌는데 이렇게 박스를 만들죠. 이렇게 겹치면서. 그리고 그 위로 이제 또 매물대 새로운 자리가 있는데, 돌파했다고 무조건 이 매물대가 이전의 저항이 지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딱 깨버리는 어떤 하나의 중요한 예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횡보하면서 길게 또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이 되어 가기 전에 종가상으로 이제 돌파가 나왔어요. 근데 거래가 많이 터져야지 나는 돌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자, 이미 이때 윗꼬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쳤잖아요. 여기도 이만큼 치고 거래가 굉장히 크게 터지면서 돌파하면서 이미 이제 이 위에 있는 이 매물대를 지금 굉장히 지금 소화를 해내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윗꼬리 이런 것들도 한번 도움을 줬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동안 많이 이제 물량이 이제 이렇게 소화한 어떤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크게 동반되지 않고서도 이렇게 쉽게 올려내는 거죠.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서도. 자, 그럼 이 종목도 다시 만약에 이제 돌파가 나왔으니까 제가 보는 이제 관점은 내일자 이렇게 눌림목이 이렇게 살짝 나온다면 뭐 한번 매수해 볼 만하죠. 근데 바로 직전에 이제 이 매물대는 어디였냐면 대략 이제 이런 자리죠. 여기도 대략 종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런 자리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 보신 분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여기가 분명히 고점이에요. 여기가 분명히 고점입니다. 그죠? 근데 이 고점 안에서도 돌바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두드렸고 돌파. 그리고 이 밑에서도 두드렸고 돌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매물대잖아요. 이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박스의 매물대. 그러면 6천 한 700원 정도 바로 밑인데, 6,700원까지 내일자 아래 꼬리를 만약에 준다면 여기서는 한번 매수해 볼 만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쭉 더 떨어지면 2차 매수까지도 이 뭐 시초가 정도라든지 시초가 아래에서 매수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매매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이 밑에 최대한 아래에서 만약에 산다 한다면은 결국 이제 이 위에 상단선 매물대라든지 이게 두드렸던 자리, 이런 자리까지 올리면은 한 10%뭐 짧게는 한 7, 8% 수익이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제 관심 종목들을 이야기했고요. 만약에 이제 또 하나 또 관심을 가야 되는 이유는 이 종목이 이제 계속 매물대를 두드렸던 자리고요. 계속 이 윗꼬리도 두드렸던 자리고, 이 자리가 돌파되면 여기가 이제 크게 열려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매물대가 없으니까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자리죠.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왔었는데, 자, 이 자리가 뚫려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도 한번 슈팅이 한번 훅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는 거, 이런 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 관심 종목들 같이 한번 공유해 봤는데, 또 성향에 맞다면은 또 이렇게 관심주로 두고 한번 보시면은 또 매매하는데 또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동동이 형아였습니다.